안녕하세요. 도시촌놈입니다. 예, 오늘부터는요, 이제 실전 팁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결심이 어느 정도 서 계시다고 하면, 자, 이제 생업이 돼야 할 농사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장 크실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앞에 과정을 통해서 밭 임차까지 다 이제 정리가 되셨다면요. 가장 고민되는 게 나는 농사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뭘 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오늘 소개할 흑토럼이라는 사이트에서 상당히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농가에 가시면 그 농사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저 밭에는 뭘 심어야 잘 되더라, 저 밭에는 뭘 심으니까 안 되더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농사 지어오면서 이 밭도 붙여보시고 저 밭도 붙여보시고 그런 모든 데이터가 경험에 의해서 축적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막 귀농한 우리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도움을 줄 만한 유용한 정보를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역시도 농사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농사를 오래 지셨는데도 한 번에 이렇게 막 고사되는 경우 있고, 그리고 농사를 처음 진 사람이 그 옆에 밭에 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농사를 오랫동안 지신 분들은 귀농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농사 힘든데 뭐하러 하려고 그래? 왜 내려왔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농사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꾸 어떤 자기 느낌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런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농사가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 땅의 특징이나 토양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죠. 누구네는 어떤 비료를 고추에다 어떻게 줬는데 고추가 굉장히 좋게 잘 달렸어. 그래서 나도 내 땅의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똑같은 비료를 왕창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료가 과하게 되면 작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 고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비록 귀농인이고 경험은 없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귀농을 했지만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구글 사이트를 들어가서요, 흑토람이라는 사이트를 방문을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 흑토람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토양과 농업환경, 토양환경 지도,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비료 사용 처방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양 통계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비료 사용 처방과 토양 환경 지도. 자, 그래서 이제 토양 환경 지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올해 이제 새로 농사를 붙이게 될 땅인데 그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소를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조금 내려 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임차 받은 땅에 무엇을 심을지 그림으로 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구마를 심고 싶다, 감자를 심고 싶다. 그럼 이 심고 싶은 작물을 찍어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올해 그 얻은 밭에다가 생강을 심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강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우측 상단에 지번까지 넣으면 그 지번으로 바로 이렇게 안내를 받기가 쉬운데,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오래 살아가지고 저걸 클릭을 안 하고 그 지번을 올해 처음 얻은 거라 잘 몰라요. 그래서 자, 그림으로 제가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클릭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올해 얻은 밭은 요 길에서 요 정도 면적인데 대략 한 1800 정도가 돼요.
평수가. 자, 여기 보시면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적합성이 좋질 않다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자, 일단 직접 토양을 보니까 그 토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잘 되는 땅은 이렇게 진한 녹색,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잘 되진 않는 경우에는 약간 연두색,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 되는 데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얀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단지 이렇게 하얀 땅일수록 잘해줘야 되는 게 뭐죠? 이런 땅들에는 거름을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이런 하얗게 나오는 땅일수록 그 토양 성질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료량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데도 이쪽에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막 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토양에 맞는 작물을 심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처음인데 나는 여기다가 생강을 심으려고 그랬는데 생강은 안 되겠네. 토양 성질이 안 맞네. 비료를 많이 투입할 그런 여건도 안 되네. 그러면은 다른 작물을 또 왼쪽에서 바로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찍어 보니까 어때요? 범위가 상당히 많이 넓어졌죠? 이 정도 라인이 온 데까지는 고추를 심어도 잘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료를 많이 안 하시더라도 그 작물이 가진 특성을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제 작년에 제가 다른 데에 또 밭을 얻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농사를 지을 거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참깨와 콩. 그 지역은 어디냐면 요 지역인데요. 여기도 뭐 고추를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땅에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참깨를 한번 심어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지리 중에 참깨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참깨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쪽 지역이거든요. 제가 밭을 얻은 데가. 근데 보니까는 색깔이 하얘요. 그리고 또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여기 강이 있고 이 산악형 지형의 골인데 그 고민을 할 때 봄에 이렇게 자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골바람, 강바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참깨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 되고 바람이 심하면 도복이 되면 수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참깨가 아니면 뭘 심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제가 작물을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참깨와 콩. 그래서 콩으로 한번 바꿔서 봤어요, 이걸. 그랬더니 색깔이 약간 더 조건이 좋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품목을 원래 계획했던 거는 참깨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콩으로 작물을 대체를 했습니다. 이 밭에. 그래갖고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수확량도 좋고 도복도 안 되고 그래서 소득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거름을 하나도 안 하고 심었는데도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름을 하면 물론 좋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농 조건이 자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갑자기 많은 땅들을 얻게 돼가지고 뭐 거름이나 이런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살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비닐 피복을 하고 거름도 안 넣은 상태에서 정식을 했는데도 참 고맙게도 농사가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초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자, 이제 어떤 작물을 그 땅에 어떻게 심을까 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자, 내가 얻은 땅에 주소를 넣고 지번을 넣고 그리고 이 적성도를 가지고 파악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구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자꾸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자, 내가 이 토지를 나는 사야겠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거예요.
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 지번을 넣고 여러 가지를 찍어 보세요. 그러면 잘 되는 땅은요,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녹색으로 나오는 땅은 그 땅의 토양이 좋은 거니까 구입을 할 때는 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용한 정보. 그러면은 비료를 어떻게 넣어야 하나? 자, 밭을 준비하기 전에 비료를 이제 처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얻은 땅은, 자, 보시면 토양 검정은 해당 서비스는 최근 5년 내에 그 시료를 채취를 해가요. 농촌진흥청에서 그 땅을 흙을 채취를 해가 가지고 그 검정 자료를 기본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밭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주소를 넣어 볼게요. 자, 이제 지번까지 넣으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 땅의 성질은 평균치죠. 그 지역의 평균치가 이런 걸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비료 처방을 받겠습니다. 비료 사용 처방 왼편에 보시면요. 이건 토양이 어떻다라는 걸로 설명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비료 사용 처방을 받아볼게요. 자, 이거 왜 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나? 조금 그게 불편하네요. 그냥 아무 지번이나 찍어 볼게요. 제가 그 밭의 지번을 모르거든요. 자, 이렇게 지번까지 찍고 작물을 어떤 걸 심을 건지. 자, 나는 저는 근체류가 되겠죠. 생강을 심는다고 그랬으니까 생강 노지. 아우, 여기는 뭐 더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아까 봤던 것보다. 그래서 생강 시설 재배를 할 건지 하우스 재배를 할 건지 노지 재배를 할 건지. 그래서 노지를 찍고요.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단에 설명이 나오죠. 밑거름, 웃거름, 몇 대, 몇 대, 몇.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비료를 이제 구입을 하러 가면은요, 질소, 인산, 칼레이. 그래갖고 몇 호 비료. 그래서 요 아래 보시면 나와 있네요. 자, 질소 16에 인산 20, 칼리 8. 그래갖고 몇 호 이런 비율이 틀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비율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정도의 기본 밑거름이 필요하고 웃거름으로는 질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웃거름이라는 거는 나중에 밭을 밑거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밭을 경운 작업을 할 때 로타리를 치기 전에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물을 심고 난 다음에 그 작물이 생육하는 조건에 따라서 추비라고 그래서 웃거름을 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보시면은 뭐 추천량, 성분량, 그래갖고 질소, 인산, 칼리 또는 요소, 용성인비, 염화칼리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비료 성질에 따라 그건 농협에 가서 상의를 해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상세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자, 그런 특징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 인산 맞춤 6호 그 다음에 맞춤 추비 27호 이런 거를 1순위로 투입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그럼 얼마만큼을 투입을 해야 되냐? 그 투입해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돼요. 여기서 선택했던 그 토양성이 좋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료량이 적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나는 인산 맞춤 6호를 쓸 거다 추천해 준 대로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자, 여기 복합비료 추천량이 나오죠?
자, 인산, 질소 인산 칼리 비료를 어떻게 해요? 한 포대당 20kg이니까 10포를 쓰라는 거예요. 그 밭에.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웃거름은 그럼 어떻게 쓰냐? 맞춤추비 27호라는 비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넣는 거예요. 맞춤추비 27호. 그랬을 경우에는 자, 몇 포대가 들어가죠? 34포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합비료 추천량이.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모르더라도 이 사이트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녹색, 연두색, 노란색, 하얀색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양을 녹색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배 가까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토양 성질에 잘 맞는 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농사 경험이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토양 성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옆에 집 박신혜가 어떤 비료를 한 40포대를 쓰니까는 잘 되더라 생강이. 그래갖고 예를 들어 내 땅은 이런 그 토양 성질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이런 식으로 뿌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한 대로 욕심이 과해지고 내가 어떤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데이터 없이 경험에 의해서 이웃 농가의 사례들을 보고 추비를 많이 줄 경우에는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초보농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자, 이 밭의 특징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160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과연 이 땅에는 적합성이 어떤가?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양을 늘려야 되나 줄여야 되나 그 기준점을 잡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번지수를 저는 제가 제 번지수를 모르니까 이 160번지라는 거를 넣고 그 작물하고 그 적합성이 어떤지 다시 한번 토양 환경 지도였죠. 아까 비료 처방 옆에 토양 환경 지도로 가서 이번에는 번지수까지 넣고 한번 볼게요. 요걸 한 번에 값을 넣어놓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참 편할 텐데 그래도 이 정도 수고는 우리가 해야죠. 이 좋은 사이트에서. 자, 생강을 들어가 보고요. 이번에는 번지수를 160번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바뀌는지 다른 땅을 한번 그 지번을 모른다 하고 지번을 좀 안내를 받아갖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175-12는 저희가 금방 검색했던 이 연두색보다 바로 아래 단계잖아요. 그럴 때는 12 안내를 어떻게 해주는지 바뀌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볼게요. 175-12예요. 자, 그러면은 토양 특성 비료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어디에 모르겠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토양 정보 토양 정보로 토양 정보 토양 측정 측정 지점을 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1999년 4월 달에 검정을 했대네요. 꽤 오래전에 검정을 했네요.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닌데, 아휴, 모르겠다. 다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아니라 비료 처방 사용 175-12였던가요? 주소를 좀 기억을 하고, 어디 갔나요? 175-11이었죠. 자, 밭이고요. (175-12번지였고요)
여기에 나오네요. 자, 175 다시 지목이 안 맞나 본데요. 175-15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논으로 되어 있나요? 집안 선택을 해서 볼게요. 그냥 논도 아니고요. 밭으로 175-15. 이게 그 농지원부를 떼어봐야지만 정확히 아는데요. 지목이 뭘로 돼 있는지 그게 참 헷갈리게 나와요. 그 따로따로 표기된 경우들이 하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방된 게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번지로 그냥 가볼게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175에 가장 비슷한 그 번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4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이 2019년에 작년에 검사를 했네요. 이 땅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래서 내려갔을 때 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쭉 설명이 돼 있고요. 뭐 조금 이제 이 조회 검정 일자가 빨라지면 내용들이 참 디테일하게 더 상세하게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비료 사용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고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넣는 거 이거 참 번거롭네요. 자, 여기서도 174였던가요? 175에 가까운 게 없으니까 174로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들이 조금 바뀐 것 같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자, 근체류에서 생강이었죠? 생강노지. 자,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죠? 토양 성질이 틀려지니까 1순위로 그 권장해 주는 비료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걸 똑같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맞춤 24호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근데 이게 같은 집원이 아니라 밭 면적이 틀리니까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밭 크기가 틀리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이 밭이 뭐 커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른 밭 제가 하는 밭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밭을 정확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밭이 번지수를 알고 있는 밭이 있거든요. 자, 요 334인데 이럴 경우에 자, 똑같은 걸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가급적 짧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서류가 아니라 근체류였죠. 근체류 생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생강노지 검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밭은요, 대략 한 300평 정도 되는 밭이거든요. 자, 300평 정도 되는 밭인데, 두 번째는 신세대 측조 22-7, 뭐 그런 거죠. 신세대 측조. 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40호 가까운 밑거름을 줘야 되고, 이거는 뭐, 추비는, 많이 안 들어가나 보네요. 예. 자, 그래서 처방서 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항상, 유념해서 어떤 농번기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밑거름은 비료 한 포와 18kg을 주십시오. 제 땅 평수에 맞게끔 이렇게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어느 정도의 그 작물을 이런 식으로 초보일 경우에도 아주 큰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복합 추천량은 38kg이니까 20kg짜리 두 포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죠? 38포가 아니라 한 포대당 20kg니까 필요한 킬로그램 수가 40kg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포 정도만 밑거름을 주고 한 포를 가지고 적당한 추비를 시기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분을 사용하거나 돈분을 사용하거나 저 복합비료와 함께 28% 정도의 비율로 그리고 개분 이런 식으로 주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정보들을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잘 지을 수 있다고요. 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귀농을 해서 이걸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농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다 그리고 뭘 심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흑토람이라는 사이트 제가 이것도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전에서도 도시 촌놈들이 오랜 경험을 가진 그 농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 영상은요. 뭘 할까 고민이 많은데 제가 너무 가르쳐주는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갖고 실제 제 밭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저는 이 밭에 산꼭대기 밭에 이런 걸 심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뭐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일단 뭐 이제 그런 건 아는데 그 다음에 뭐 땅에 뭘 심어야 되는지만 안다고 농사를 못 짓잖아. 뭐 병을 어떻게 이겨낼 거야? 약은 언제 쳐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또 실전 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영상 제작이 쉬운 거를 좀 한번 또 해봐야 되는데 자 자신감을 확실히 얻으려면 이 다음에 그럼 나는 농약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유용하게 요거 다음에는 그런 거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작물의 병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약을 방제를 해야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나는 작물을 봐도 내가 그걸 정확히 병해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수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또 도움될 만한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촌놈 마중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